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최근엔 검찰이 강혜경 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작년 3월에 이미 명태균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비상대권 운운하며 비상계엄 논의에 착수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래놓고도 또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최후 진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는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구구정당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온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 국민의힘은 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닙니까?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의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바우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바람은 손님이 좀 많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과금 지원으로는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 증대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도 공과금 걷는 것이 아니고 소비 진작, 내수 진작입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 지원, 여기에 23조 원의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직 다른 심사 내용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법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버렸습니다. 과거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상화와 대한민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에게 충성하는 3명의 장군을 데리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은 10차까지 열린 변론 기일 내내 자신의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면서 윤석열 멀티버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2차원의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12.3 내란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그날의 기억들에 대해서 증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론기일 내내 부하 직원과 말싸움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뜬금없고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하거나 홍장원 1차장에게는 술을 마셨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자리라고는 하겠지만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싸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국가 원수라고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곽종근, 홍장원, 조성현 등은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인 지시를 명령이라고 부르며 충실히 이행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며 그날의 지시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는 정파를 떠나 사람의 도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국가 원수로서 그 무게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마지막 공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원수답게 대통령답게 내란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본인의 책임이다. 탄핵 심판을 인용해달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발언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두 차례의 심의 끝에 어제 상법 개정안 중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축 의무화 등 일부 조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현행 법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자본시장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편법적 행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 LG화학 물적 분할, 그리고 최근 HD현대의 중복 상장 시도 등에서 드러난 악순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국제적인 경제의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법률상 명확해지고 자본시장에서 만연한 주주경시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지배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추가 논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금융채무에 한정되었던 채무 조정 대상에 비금융채무까지 포함되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서민 가구와 취약계층은 전기료, 통신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빚을 갚지 못해 심각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필수품의 연체는 단순한 금융채무를 넘어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켜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서 서민 금융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정무위 전체위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대출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에 직결되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승아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84일,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긴 시간 마음 졸이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10차례의 헌법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였고 국회의원 체포명단을 만들어 체포조를 운영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개표 시스템을 장악하려 하였고 언론사에도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정 질서를 훼손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한 군경 관계자들, 국회와 언론 탄압 및 선관위 점거 작전을 목격한 내부 관계자들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며 진실은 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다며 오히려 사법부를 탄핵 공작이라고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부추기까지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든 행위는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국군과 경찰의 사기 저하, 외교 안보의 불안정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늘 최후 진술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 김하늘 학생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 학생을 추모하고 제2의 하늘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함께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목소리를 모은 하늘이 법안을 며칠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하늘이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를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고 수정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부승찬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내란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차 탄핵변론과 5차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2.3 내란 진상규명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계엄의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경호처의 비아폰 서버 확보가 검찰이 이유 없는 김성훈 경호차장 보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검찰은 망상으로 치부해 수사 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홍장원 메모 속에 등장한 체포 대상 14인을 누가 선별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공개된 방첩사 내부 문건으로 합참이 계엄 당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구상했다라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합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중국산 항전 장비가 탑재된 무인기를 평양과 동해 지역으로 보내 북풍을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은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국가 안보가 아닌 내란 숙의 윤석열의 정권 안보를 위해 영구 집권을 위해 자행된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처럼 군이 내란 숙의 영구 집권 수단으로 활용된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숙의 파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나면 3월 초 중순경이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며 극우파를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위험이나 품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친 것은 윤석열 본인이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떠미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한탄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서 군림했던 것입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은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갑자기 개과천선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야당 탓이나 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정의와 도덕,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걷는 길은 극우의 길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극우의 강을 걷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벌써 84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속에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내란 속의 파면 결정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명태균 통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의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31일 날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김건희의 육성이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당선인 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미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미르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 권성동과 윤한홍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런 수사 보고서도 다 보고가 됐겠죠.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또 특히 명태균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황금폰 복사본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황금폰 터뜨리고 특검에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비판에 그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이러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권성동이 그 당시에 어떤 입장했는지 제대로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 공천위원장했던 윤상현 의원 어떤 입장인지 그동안에 거짓말로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태균의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